그리고 제가 그 VS 저 뭐죠? 기터브에 올린 거는 약간 좀 오타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로컬에서 작업한 오타 수정한 거는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끝나고 이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확률과 기초고요. 네. 확률이 기초 부분인데 이제 초반 부분 좀 이제 다들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게 그 증명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미분적분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좀 들어보긴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건 좀 이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확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거는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서 이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확률 변수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값이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사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x라고 하고 이제 특정 눈이 나올 확률을 px라고 할 때 눈 하나가 나올 확률이 이제 p, x는 1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눈금이죠. 이렇게 나올 1에서 6까지 나올 때에 이제 확률 같은 분포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씩 표시가 된다는 거죠.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 변수표를 따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실제 값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측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위를 한번 넣어줬을 때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요거 전체를 이제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표본 얘기를 하고, 요 내부적으로 이제 산출된 값을 이제 관측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6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균등 분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성립하려면 이제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n개의 이상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를 이제 x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식으로 표현하려고 편의상 이렇게 px는 xk 요건데 이제 pxk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값의 발생 확률은 모두 첫 번째 조건으로 0, 모두 0 이상, 1 이하 이렇게 조건이 필요하고요. px가 k가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나야 되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 이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이 조건이 있을 때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확률 분포의 종류인데요. 확률 분포 종류에는 이상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이상값으로 딱 취하는 분포. 이상값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딱 떨어지는 값을 이상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사위가 이상확률 분포이죠. 밑에 표에도 보시면 이제 각 그 확률에 따라서 딱딱 값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성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와 기온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어, 실제로도 이제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그 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연성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가 있다. 키가 큰 사람, 평균 키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키가 큰 사람들은 이제 적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연성 확률 분포 경우에도 이제 확률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면적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70에서 189가 있는 확률, 이렇게 이제 적분으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확률 밀도는 0 이상, 그 다음에 밀도의 적분값은 1, 이렇게 식으로 이게 표현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대값과 분산인데요.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뭐죠? 한 번에 이제 어떤 측정으로 얻을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익숙히 알던 이제 평균이죠. 이산 확률 분포일 때의 식은 이렇고요. 연속 확률 분포일 때의 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서는 이제 기대값을 이 x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이제 기대값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의 곱을 더한 값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뭐 시그마, 합은 시그마고 연수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적분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표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2x, 분산을 바 x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뭐 기대값을 뮤,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분산에 대한 식은 이렇고요. 이제 이제 분산은 기대값 뮤를 중심으로 확률 변수의 값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작을수록 기대값 주변에 모여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같은 게 아까 위에 그래프에도 보셨듯이 종 모양의 오목한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수식으로 이제 계산한 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유튜브 강의들이 뭐 확률과 뭐 통계에 대한 걸 좀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이해하는데 좀 이해를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혹시 뭐 보충 설명이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상률 분포일 때 수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표현이 되고요. 연속 확률 분포일 때에도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이 책의 장점이 친절해서 이렇게 다 수식을 표현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그 수식을 가지고 주사위 케이스 같은 거는 평균은 뭐 3.5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입니다. 확률분포에는 이제 균등분포, 이항분포,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분포로 이제 정규분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독일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가우스 분포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규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정규분포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인데 확률 변수를 x, 평균을 뮤, 표준 편차를 뭐 시그마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는 네이피어 상수인데 이거 오일러 상수 그리고 2는 뭐 2.718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네이피어 상수 이 재료를 이제 읽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좀 변형을 좀 해서 EXP5 형태로 이 책에서는 표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석을 하면 뭐 x를 인수를 받아서 확률 밀도를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하고 시그마가 이제 환경 변수를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되는 거라서 이 형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px 세미콜론 뮤 시그마 형태로 표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왼쪽 그 세미콜론 나온 거는 이 확률 변수, 오른쪽은 확률 변수의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가 아니라 이제 확률 분포, 맞아. 정기 분포는 이제 특수한 확률 분포라서 N으로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으로 표현했을 때는 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을 이제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요. 정기 분포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를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죠. 예. 이렇게 이 식을 이제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뮤는 0, 시그마 1 이렇게 표현하면 그 표준 정규 분포 수식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일단 x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5에서 5 그리고 100개의 그 간격으로 쭉 나눠져 있는 거를 표시는 한 거고요. 그다음에 0과 1 사이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이 정규 분포를 이제 그 코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종 모양의 이제 곡선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뮤하고 시그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우선 표준 편차 시그마는 고정하고 뮤만을 이제 평균 뮤만 변경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뮤는 0이고 시그마는 1인 상태고요. 여기서 뮤를 이렇게 3, 마이너스 3, 0, 5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샘플입니다. 네, 이렇게 그려보면 어, 평균에 따라서 뮤가 5인 거, 뮤가 0인 거, 뮤가 마이너스 3인 거, 그래프가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최대값인 경우에는 이제 뮤가 결정한다는 거를 요 샘플로 알 수 있고요. 다음 샘플로는 이제 표준 편차죠. 이제 시그마를 뮤는 이제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시그마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렇게 표준 편차만 변경한 상태에서 그 샘플을 돌려보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뮤는 고정이기 때문에 평균은 0으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표준 편차만 이렇게 다른 거죠. 네, 표준 편차가 뭐 저도 그 여러 가지 뭐 변경을 해봐서 해봤는데 동일하게 뭐 완만해지는 거를 저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심극한 정리인데요. 중심극 정규 분포가 중요한 이유가 요 중심극한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뭐 아름다운 정리로 이제 꼽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극한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임의의 확률분포 PX가 있다고 했을 때 PX는 어떤 확률 분포라도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제 PX가 독립적으로 생성된 N개의 데이터 뭐 X1,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X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포분 평균은 다음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흥미로운 게 이제 그 확률 분포가 무엇이든 간에 표본 평균 X 바의 분포는 샘플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샘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n개까지 많아지고 이 샘플이 점점 k까지 많아질 때의 그 포함 평균 요걸 이제 취합을 해보면 이런 정규 분포가 이제 형식으로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 뒤에서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이 책에서도 약간 그 이론적인 거로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극한 이제 코드를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중심극한 전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확률 분포이든 PX의 이제 평균과 분산만 알 수 있다면 이제 포원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이게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지 이런 것들이 뭐 K만큼 많아진다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샘플로 이제 한번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요거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n이 3이죠. 샘플 크기가 이제 n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무작위 수들을 xn에 담아서 이제 표현 평균을 np 민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여기서 이제 빈이라는 인수 같은 경우에는 생성 방법을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사용할 때 타입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적정 데이터 구간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NC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축 이 부분이죠. 이거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서 샘플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툴로 이제 설정을 한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층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0.5에서 이제 1.05까지 이제 설정을 하고 y축 5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책에는 이게 이제 1, 2, 4 샘플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변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를 1일 때에는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2일 때의 경우 점점 이제
그래프가 변경이 돼서 표준 편차에 네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지고 있죠. 이제 샘플이 커질수록 산의 폭이 적어지고 이제 정규 분포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샘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 네, 점점 그래프가 이제 정규 분포처럼 이제 보이도록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번 합의 확률 분포인데요. 이제 평균이 뮤이고 균산이 시그마 제곱의 확률 분포 px에서 추출한 샘플 x의 뭐 n까지 있는 이 샘플이 포함 평균의 n이 커질수록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뮤 제곱인 정규 분포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 합은 이렇게 S죠. S는 뭐 위에 거만 이제 합산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이제 볼 건데요. 표본합 S는 뭐 n의 x바로 나타내고 x바는 n의 곱한 값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다음 공식으로 이런 설명들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약간 증명 식으로 나타내는 거라서 제가 이거 좀 어, 공부를 좀 하다가 이 부분 좀 완료를 좀 못한 겁니다. 어떤 상태라서 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식을 좀 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상수 곱셈 후 이밖에 꺼낼 수 있고 증명은 안 해야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n이 상수이고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증명을 통해서 이제 평균이 n 곱하기 뮤이고 분산이 n 곱하기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를 이제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코드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0과 1 사이 균등분포로서 추출한 샘플, 그리고 평균이 2분의 1이고 분산이 12분의 1 이런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샘플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보죠?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 부분이 이제 무작위로 추출했던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서 나온 것들 이런 걸 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식으로 하다 계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주황색 선이죠. 주황색 선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무작위로 이제 추출해 넣은 것도 똑같은 뭐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교분포에 이제 비슷한 양상을 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균등분포와 이제 평균과 분산인데요. 이것도 방금 요 전에 샘플 코드로 봤던 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그 평균 2분의 1이고 이제 분산이 10분의 1을 증명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거 식 부분은 약간 좀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만 보자면 이제 뮤는 뭐 2분의 1, 평균은 2분의 1로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증명을 통해서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고, 네, 분산 역시 이제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서 이런 증명을 통해서 1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전기 분포를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뭐 측정 오차 같은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측정 오차 같은 거를 본다면 뭐 어떤 이제 측정 같은 거를 여러 번 할 경우에는 이제 전기 분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차가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좀 입실론이라는 걸로 이제 이 표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차 요인은 입실론 1, 오차 요인 두 번째 요인은 입실론 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합산을 하면 최종가치 n개의 오차를 모두 더한 값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이 약간 이제 가정에 대해서 뭐 오차 요인들끼리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시점할 때도 전기요금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크기. 이제 편의점에서 뭐 500m 생수에 대한 무게 측정했을 때 500g 부근의 전기요금표를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도 약간 역시나 이제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무게를 이제 측정하더라도 이제 생수병을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거잖아요. 뭐 공정이 다르다 아니면 정확하게 500ml가 들어갔냐 이런 거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요건 역시 정규분포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확실한 이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키죠. 네. 뭐 이- 여기 이것들도 일본의 남자들의 학생 키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죠? 170이 키가 평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이제 정규분포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유전, 식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화부로 인한 뭐 정규분포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저 필자도 뭐 명확한 근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정규분포에 가까운 건 뭐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네, 일단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참고 사이트로 확률 기초 강의랑 제가 정말 많이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코드로 보는 법 이런 것까지 좀 서치한 그 링크가 있거든요. 네, 링크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뭐 혹시 뭐 보충 제가 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좀 보충 설명해 주시거나 뭐 문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극한 정리 1.3절에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 예, 네네. 예. 네, 여기서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표본 평균이 X1의 바가 적혀져 있잖아요. X2의 바, XK의 바. 얘네들의 이제, 어, 그 분산을, 이 평균은 뮤로 수렴하는데, 분산을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그러니까 이 왼쪽에 px라는 이 분포에 분산값이 시그마의 제곱이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샘플링 왼쪽 그 이렇게 좀 꾸불꾸불한 여기서 샘플링한 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본 샘플링 군. 이 군들의 평균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거고 결국 얘네들의 시그마 그 원래 원 분포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지만 평균들의 어떤 분산은 m 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수렴한다. 그게 표준 라는 게 오차라서 그런 거죠? 표준 편차가 아니고. 아니요. 표준 오차라는 게, 표준 오차라는 그쵸,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그쵸. 단어 자체를 네. 평균들의 분산을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또 그쵸, 표준 오차. 예,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평균은 똑같이 어떤 원 샘플군의 뮤에 수렴을 하지만 분산은 더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극한은 결국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평균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나타내면 분산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을 추정하는 거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음, 평균을 추정하지만 분산은 작아져. 그 분산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각의 그쵸. 샘플의 평균에 대해서 다시 또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예. 예, 맞아요. 예. 그 평균이 그래서 그대로 더 모이겠지. 사실 여기에서 부트스트랩 음, 나오고, 이제 음, 몬테카를로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오고,
그렇게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분산에서 네, 여러 개, 맞아요. 여러 개 네. 뽑는 게 이제 부트스트랩이고 뭐. 그래서 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왼쪽에 원 임의의 확률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얘는. 음, 그런데 얘를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왼쪽이 그래서- 뭐가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왼쪽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네. 표본 평균들의 아. 분포는 정규 분포다. 음, 여기서 중간점은 평균을 따르고 음, 분산이 엄청 작아진다. 음. 그래서 분산이 작아지니까 샘플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좁hit하게 이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음. 임의 확률 분포에서 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있을 때 이런 샘플링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제 30개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게 보통 30개 이상이 되면은 정규분포 따르게 되기 때문에 T 분포가 30개 이상이면 네. 그 정규 분포랑 그렇죠. 동일하게 그렇죠. 거의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30개 이상 샘플링. 샘플링을 해서 네. 걔네들의 평균들을 찾아내면 이 원 샘플군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것도 엄청 정확한 형태로. 네. 아, 음,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워가네요. 네. 네. 서로 네네. 좋은 설명해 주셔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혹시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세요? 질문. 네, 저 권상진인데요. 네네네. 네. 이게 갑자기 예전에 제가 중심극한 정리 예전에 알던 거랑 약간 다르게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원래 여기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떤 특정 확률 분포를 고정을 시키고 샘플을 막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확률 분포가 예를 들면 가우시안도 있고 버누리도 있고 포아송도 있고 이런 다른 확률 분포들을 결국은 다 얘네들 다 합산해버리면은 그 합산해버린 확률 분포는 가우시안이 된다. 분포를 합산을 해서 그게 가우시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런 얘기는 좀 생소한데. 그래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아니 중심극한 예, 정리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중심극. 그렇게는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확률 분포를 합산해서 이게 그 가우시안이 된다는 걸로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예. 사실 그 확률 분포들의 종류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이 제곱이나 뭐 아니면 포화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봐서 카이 제곱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화송 방식으로 연산을 한다거나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 그것도 좀 형태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 그런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하는 거는 그 샘플군을 뭐 여러 개를 뽑았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걸 예, 한번 찾아보시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전 거를 한번 찾아보셔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네.